안녕하세요. 인생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생각지도 못한 대박 행운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은행 유리문을 따라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시중은행 종로 지점은 개점 직후였지만 벌써 여러 사람이 입구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박노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빛으로 바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고 지퍼 손잡이는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발끝에는 갈라진 구두가 보였습니다. 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을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인출할 금액은 정확히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급식소 담당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적힌 금액이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일반 업무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47번. 그는 번호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대기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대기 공간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밝았고 벽면에는 은행 상품 광고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VIP 고객님을 위한 특별금리,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그는 그 글자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현재 대기 번호는 38번이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39번, 40번. 박노식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포겠습니다.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마와 눈가, 입가를 따라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성기고 휘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번호는 43번까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손목 시계를 보았습니다. 낡은 기계식 시계였습니다. 유리에 스크래치가 있었지만 초침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트에 넥타이를 맨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곧장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그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명함을 확인하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안쪽 상담실로 사라졌습니다. 전광판의 번호는 여전히 43번이었습니다. 박노식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번호는 44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 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예금주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성은 안내를 받으며 VIP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은 여전히 44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작은 한숨 소리가 흘렀습니다. 박노식은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7번. 아직 3명이 남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조금 더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통장이 구겨질까 걱정되었습니다. 30분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번호는 45번, 46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3명의 손님이 더 들어와 번호표 없이 먼저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노식의 차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목 시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급식소는 오전 11시에 문을 엽니다. 식재료비를 전달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70만 원만 인출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민폐가 될까 싶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낡은 점퍼 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실밥이 더 풀렸습니다. 전광판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47번. 드디어 그의 차례였습니다. 박노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빳빳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구두굽이 바닥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 인출 좀 하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햇살은 더 깊숙이 들어와 마룻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통장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통장을 조금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잠깐 통장으로 향했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ATM기 사용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통장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계는 잘 모르겠어서요. 창구에서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요즘은 다들 ATM 쓰세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옆 창구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직원은 박노식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저기 ATM 코너 보이시죠? 직원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박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천천히 거두어 드렸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음 손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박노식은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ATM 코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세 대의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대 앞에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다가가자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통장에서 돈 좀 찾으려고요. 아, 인출이시군요. 여기 카드 넣으시고요. 박노식은 가방에서 통장과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기계 화면의 글자들이 작았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시고 인출 누르시고 금액 입력하세요. 박노식은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70만 원을 입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잘못 눌렀습니다. 7만 원이 입력되었습니다. 아, 잠깐. 그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취소 버튼을 찾았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빠르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하셔야겠어요. 처음부터요. 박노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나 직원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뒤에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70만 원을 제대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있는데. 박노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 계좌 잔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시네요. 다른 통장 있으세요? 박노식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통장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모두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노식이 돌아보았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점장 정우진.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직원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고객님이 인출하시려는데 통장이 여러 계셔서요. 정우진이 박노식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낡은 점퍼에서 구겨진 통장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창구에서 안내받으셨죠? 네, 그쪽에서 기계를 사용하라고 해서. 그럼 직원 안내에 따라주셔야죠. 정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요. 요즘 누구나 ATM 쓰는데요. 정우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통장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식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네요. 정우진이 박노식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겠습니까? 통장 정리되면 부를게요. 아니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박노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십니다. 저도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박노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은행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업무가 있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셔야죠. 쉬러 온 게 아닙니다.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럼 절차에 따라 주십시오. 지금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계십니다. 박노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통장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면 미리 정리해 오셔야죠. 은행 업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도와드릴 테니 저쪽에서 기다리세요. 정리되는 대로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박노식은 대답 대신 통장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진은 그의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직원이 박노식을 불렀습니다. 그는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창구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70만 원 인출하시는 거죠? 네. 신분증 있으세요? 박노식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낡은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돌려주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현금이 나왔습니다. 70만 원. 5만 원권 14장이었습니다. 직원이 돈을 세어 건넸습니다. 확인하세요. 박노식은 돈을 받아 천천히 세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대답 없이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박노식은 창구를 떠났습니다. 은행 출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한낮이었습니다. 햇빛이 강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20분. 급식소 문이 열린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다시 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습니다. 예, 변호사님. 박노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던 대로 진행하세요. 오늘 중으로요. 그러면 전액 이동 절차를 밟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노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급식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 시각 은행 안에서는 정우진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종로 지점장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금 박노식 씨라는 고객이 그쪽에 오셨나요? 박노식이요? 잠깐만요. 정우진이 고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70만 원 인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방금 나가셨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그분이 우리 은행 최대 주주십니다.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전액 자금 이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진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지점장님 들으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박노식 회장님, 계좌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요. 정우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고객명을 입력했습니다. 박노식.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계좌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7개의 계좌가 보였습니다. 잔액 항목으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2억 원. 그리고 마지막 계좌. 380억 원. 정우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총 예치금 420억입니다. 우리 종로지점 전체 예금의 18%입니다. 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점퍼, 다른 구두, ATM 앞에서 버튼을 누르지 못하던 모습. 변호사가 전액 이동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타 은행 계좌로 옮기겠답니다. 그럴 리가. 지점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정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박노식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걸어가는 뒷모습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정우진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이 직접 내려가십니다. 30분 안에 도착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박노식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우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분 후 은행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췄습니다. 본부장 김성호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점으로 들어와 곧장 정우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우진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앉으세요. 김성호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식 회장님을 아십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30년 전 이 은행이 부도 직전이었을 때 그분이 사재를 털어 살렸습니다.
주식을 사들이고 자금을 넣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셨죠.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주주 권한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경영에 간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금을 맡기고 계셨습니다. 김성호가 돌아섰습니다.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TM 사용 권유, 오래 걸린 업무 처리,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 은행은 쉬는 곳이 아니다. 절차를 따르라.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 김성호는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진이 말을 마치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락처를 찾으세요. 지금 당장. 네. 정우진이 컴퓨터로 돌아갔습니다. 박노식의 정보를 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음 후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계속 걸어보세요. 정우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모두 똑같았습니다. 김성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까? 성북구 정릉동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김성호의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우진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낡은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대문은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성호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옆집에 물어보시죠. 정우진이 옆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6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옆집 박노식 씨 아십니까? 노식 씨요? 알죠. 무슨 일이신데요? 찾아뵐 일이 있어서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이 시간이면 급식소 계실 거예요. 급식소요? 성북구 무료 급식소. 매일 가세요. 봉사하러. 여성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위치와 가는 길까지. 정우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10분쯤 달렸습니다. 허름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성호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정우진이 뒤따랐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식당 냄새가 났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봉사자들이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노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에게 건네고 다음 손님의 그릇을 받았습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김성호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박노식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 한 손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 맛있네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박노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우진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호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가서 말씀드리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박노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노식의 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우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국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손님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박노식이 김성호를 보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요. 30분쯤 걸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박노식은 계속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20억을 가진 사람. 은행의 주주. 그가 왜 여기 있는가? 왜 낡은 점퍼를 입고 무료 급식소에서 국을 푸는가? 그리고 자신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30분이 지났습니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박노식이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야기하시죠. 박노식은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성호와 정우진은 나란히 앉았고 박노식은 혼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사자들이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있었던 일 보고받았습니다. 박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봤으면 달랐을까요? 박노식의 질문에 김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노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박노식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정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노식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실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도 제가 압니다. 당신이 한 말들 다 기억합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노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은 쉬는 곳이 아니다. 절차를 따르라.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 그 말들이 다시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정우진은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식이 잘못됐죠. 박노식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당신네 은행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담보도 별로 없었는데 믿어주셨죠. 그 돈으로 아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아내는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죠.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박노식이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년 후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이 생겼죠.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매일 오게 됐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남았습니다.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곳에 오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70만 원을 가져옵니다. 70만 원이요? 이번 주 식재료 비용입니다. 쌀값, 채소값, 고기값. 정확히 70만 원이 듭니다. 정우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만 원. 그가 소액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 그게 별것 아닌 돈이라고 생각하셨죠? 박노식이 정우진을 보았습니다. 정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게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박노식이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은행에서 찾은 7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의 무게는 액수로 재는 게 아닙니다. 김성호와 정우진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무엇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박노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식소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두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박노식을 따라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0대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박노식이 불렀습니다. 여성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박 선생님. 이번 주 식재료비입니다. 박노식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성이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일주일 버틸 수 있겠네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일 할 기회를 주셔서. 여성이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박노식은 주방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박노식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사진입니다. 여기서 처음 봉사하던 날 찍은 거죠. 박노식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차례라고. 정우진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노식도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덕분에 아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노식이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도 위기 때 제가 도운 이유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김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은행이 변했다는 것을요. 박노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는 곳이 됐습니다. 얼마를 가졌느냐로 존중의 수위를 정하죠.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정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지했고 교만했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창구 직원도 ATM 담당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노식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효율, 실적, 수익. 그것만 보다 보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김성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요? 직원 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객 응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박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VIP실을 없애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박노식이 김성호를 보았습니다. 김성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박노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드리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돈은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식이 정우진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배워야 합니다. 네, 회장님. 돈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식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70만 원이 420억보다 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이니까요. 박노식이 벽의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까진 만큼 나누라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박노식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보셔야죠. 은행 일이 있으실 테니. 회장님,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박노식은 두 사람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김성호와 정우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햇빛 속에서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종로 지점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VIP 상담실 문패가 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고객 상담실이라는 새 문패가 붙었습니다. 모든 상담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번호표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예외 없이 순서대로 처리됐습니다. 정장을 입었든 작업복을 입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직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김성호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고객의 가치는 예금 잔액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입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도 변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대기석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의자가 불편하지 않은지, 조명이 너무 밝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창구로 나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이 그를 보았습니다.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냥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우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히 기다리십시오. 곧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후 노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노인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받아들고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나 빠르게. 업무가 끝났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다르네요. 네. 전에는 눈치 보였는데 오늘은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또 오십시오. 노인이 나간 후 직원이 정우진을 보았습니다. 정우진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줄었습니다. 민원도 줄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김성호가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노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회장님, 김성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십니까?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네. 매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은행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10시 박노식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우진이 입구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노식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VIP실 문패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새 상담실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달라졌군요. 네. 회장님 말씀대로 바꿨습니다. 박노식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정중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노인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노식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김성호가 그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금 이동은 철회하겠습니다. 김성호와 정우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노식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성호가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 은행에서 무료 급식소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박노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원이요? 네. 매달 식재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장님, 개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기쁨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김성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식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직원들을 보내주십시오. 급식소 봉사예요. 직원들을요? 네. 돈보다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김성호가 정우진을 보았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명씩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노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차로 모셔다. 아닙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박노식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정우진이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박노식이 멈춰 섰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왜 점퍼를 바꾸지 않으십니까? 박노식이 자신의 점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낡고해졌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오래 입어서요. 하지만 새 옷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바꾸죠.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식이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돌아섰습니다. 정 지점장. 네, 회장님. 당신은 배웠습니다. 이제 가르칠 차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진은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3주 후 첫 번째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2명의 직원이 급식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식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배식하는 법, 설거지하는 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업무보다 힘드네요. 박노식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값집니다. 왜죠? 돈은 숫자지만 이건 사람이니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은행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의 무게요.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급식소에 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친절해졌고, 더 인내심이 생겼고, 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종로 지점의 고객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김성호가 정우진에게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우진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김성호가 불렀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이 6개월 동안. 정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엄입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죠. 1년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노식은 평소처럼 급식소에 있었습니다.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직원 2명이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직원이 박노식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요? 매일 여기 오시잖아요. 박노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그래도 여기 오면 아내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박노식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일이니까요. 받은 만큼 돌려주자고.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노식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물론입니다. 언제나처럼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박노식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우진이 급식소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방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해일 리 없죠. 같이 차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행은? 박노식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직원들도 고객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박노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진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박노식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박노식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빛이 들어왔습니다. 정 지점장. 네, 회장님.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합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평생.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박노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걸어갈게요. 박노식은 낡은 점퍼를 여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진이 따라 나와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점퍼, 다른 구두, 천천히 옮겨지는 발걸음. 그러나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정우진은 오래도록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박노식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것을 배우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 멀리 박노식은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낡은 점퍼를 입고 70만 원을 들고 급식소로 향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빛나는 삶.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풍요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